오늘은 앞트임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예쁜 내 눈, 쌍꺼풀은 있지만 비율이 어딘가 살짝 아쉽다. 내 눈은 앞트임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앞트임이 과연 효과는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걱정된다. 눈과 관련한 성형수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수술과 더불어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앞트임 수술, 오늘 저희가 여기서 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누구냐고요? 이제 아실 분은 아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박선준입니다. 그럼 오늘도 쉽고 빠르게 가볼게요. 우리들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우선 우리가 앞트임 수술에 대해서 알기 전에 몽고주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내안각 채피라는 학술적 용어에서부터 북방계 몽골리안 유전자가 어쩌고 이야기를 꺼내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런 건 제쳐두고, 자, 지금 다들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 없으시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 눈의 안쪽 방향, 눈머리라고도 하는 이 부분 잘 보시면 이렇게 윗눈꺼풀의 피부가 아래쪽으로 덮여있는, 눈 구석 쪽으로 주름진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안쪽 눈구석 주름 혹은 몽고주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안쪽 눈구석 주름이 도드라진 경우 인상이 좀 답답해 보이고 눈 사이가 멀고 눈의 가로 길이가 좁아 보이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네, 사실 결론이 이미 나왔죠. 앞서 설명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몽고주름을 열어줘서 보다 개선된 인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앞트임 수술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안쪽에 몽고주름이 심한 분들은 몽고주름이 끝나는 시점부터 쌍꺼풀이 생기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양을 잡거나 앞트임을 고려하셨던 분들, 혹은 쌍꺼풀이 있거나 쌍꺼풀을 할 예정인 분들은 반드시 몽고주름과의 관계를 고려를 먼저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트임 수술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까요? 자, 집중하세요. 첫 번째로 누호의 노출량입니다. 누호의 사전적 의미는 눈물 호수라는 뜻인데요. 참 시적이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면 이 부분에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눈 안쪽의 붉은 부분, 이 부분을 누호라고 부릅니다. 이게 평소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가 앞트임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누호의 절반 이하로 가려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누호의 80에서 90% 정도까지 노출되는 것이 무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0% 이상 노출되면 좀 과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호의 모양입니다. 누호의 모양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누호가 아래쪽으로 파고드는 갈고리 모양은 과도하게 할 경우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눈 사이의 거리입니다. 동양인의 안쪽 눈 구석 주름 간 거리는 보통 3.5cm 내외가 평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간격이 여유가 없는 분들은 앞트임을 저는 추천은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앞트임을 하면 좀 몰려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눈 사이 간격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죠. 이건 어떻게 들어가나? 이렇게 보여드렸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트임 수술은 단순히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 아니고 또한 크기만 과도하게 키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신의 눈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분석하는 것. 같은 수술이라도 모양, 방향, 정도를 잘 계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과도하게 앞트임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저는 항상 보여드리는데, 그런 경우엔 좀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죠. 적정한 정도가 좋다고 동의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립니다. 저의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래도 원하신다면 주의사항은 충분히 말씀드리고, 눈이 시린 현상이나 눈곱이 과도하게 끼는 현상들은 누호를 과도하게 노출할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지 않게 적정 수준에서 누호 노출량을 신경 쓰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애교살과 눈밑 지방은 피부보다 더 안쪽의 근육과 지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트임은 피부만 정리를 하는 것이어서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앞트임은 단독보다는 쌍꺼풀이랑 같이 하는데, 앞트임을 해서 통증이 더 늘어나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쌍꺼풀 매몰법이나 비절개법 하는 경우에는 실밥은 존재하지 않는데, 앞트임은 실밥이 존재를 하니까 보통 한 5일에서 7일 뒤에 실밥은 제거하고요. 회복 기간도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흉터 반응이 잘 일어나는 부위는 아니고요. 흉터가 일어나더라도 눈 안쪽 구석 주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면에서는 잘 식별은 어렵습니다. 과도하게 해서 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모자르면 한 번 더 한다는 생각으로 적정 수준으로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도 피부 여유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은 시도해 볼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누호가 많이 가려져 있으니까 좀 많이 노출된 분들은 한번 다시 보게 되죠. 어떻게 저렇게
됐지? 신경이 안 쓰이는 것처럼 하죠. 근데 해서 예쁜 게 낫지 뭐 안 해서 좀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는 것보다는 해서 자신감 있는 게 더 좋죠. 오늘 얼굴 설명서 앞트임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다음 컨텐츠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박선준이었습니다. 또 봐요. 또 오세요.